히브리어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希伯来语的今天是第11讲。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히브리어의 강동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我们一起来继续来分享其内容。 이 시간에는 히브리어 동사의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们这讲呢，和大家来分享的是动词的不规则动词和其弱动词。 우리가 히브리어 처음 시간에 히브리어 자음 22개 자음을 공부하였습니다. 在我们希伯来语这课程当中的第一讲当中呢，我们一起来学习了其声母22个。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자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我想大家应该能够记得这些声母。 알렙, 알렙, 헤, 헤, 헤트, 헤트, 그리고 아인입니다. 아인. 이 네 개의 히브리어 자음들은 소위 후음이라고 목에서 나는 음입니다. 这些声母呢，是我们把它称之为喉音，就是从喉咙当中所发出的。 목이 열리면서 나는 소리인데 통상적으로 후음이라고 불립니다. 就是其开音，也就是其喉音呢要大大的把它开启，所以我把它称为喉音。 그래서 후음이라고 하고 이 후음 문자들이 들어간 경우 이 동사들을 불규칙 동사라고 부릅니다. 有这些喉音的一些词汇呢，我们把它称之为不规则的动词。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希伯来语呢，一般是以3个声母组成， 명사도 그러고 동사도 그러합니다. 名词也是，动词也是。 명사에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두 개의 카메치가 붙습니다. 名词当中通常有2个卡메词， 그러나 동사의 경우는 두 번째 음이 파다가 됩니다. 而动词呢是其파다。 어쨌건 이 세 개의 기본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이고 또한 동사입니다. 所以呢，拥有这基本的3个这个声母呢，这就是呢希伯来语的最基本的词汇。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이라고 편의상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我们出于方便呢，便利呢，我们把它按照顺序称之为第1个声母、第2个声母、第3个声母。 이 세 개의 자음 중 어느 곳 하나에라도 이 네 개의 자음, 다시 말하면 후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 모음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在这个3个声母当中，只要有一个是出自于这一共4个的不规则动词的话呢，其韵母就会有变化的。 예, 이런 어떤 모종의 변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은 불규칙한 변화 모양들을 보이게 됩니다. 所以呢，这些动词呢就表现出一种不规则的这种样式。 그러므로 이 후음 네 개의 후음 문자 가운데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는 불규칙 동사로 불리게 됩니다. 所以呢，在这些词汇当中呢，3个声母当中哪怕出现4个喉音当中的一个的话呢，我们就把它称之为不规则的动词。 또한 히브리어 자음 가운데에는 약 문자들이 있습니다. 약 문자입니다. 약할. 在希伯来语这些文字当中，有一些弱式的文字。 알렙, 알렙, 헤, 헤, 눈, 눈, 요드, 요드, 와우, 와우, 또는 바브. 或者是바브。 그래서 5개의 약 문자가 있습니다. 有这样的表现出一种弱式的这样的一个韵母声母。 알렙, 헤, 눈, 요드, 와우. 네. 이 문자들이 이 히브리어 자음 기본 동사를 이루고 있는 자음 3개 중에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이것은
이 동사들을 약동사라고 부릅니다. 只要这些声母呢，只要出现在这三个基本声母也组成一个词汇的声母当中，哪怕是一个出现，那我们把它称之为弱动词。 네, 약동사입니다. 그리고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를 이루는 이 문자들 알렙, 해, 헤트, 아인 또 뭐 중국도 했습니다만 알렙, 해, 눈, 요드, 와우와 같은 이 자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동사들을 강동사라고 부릅니다. 而除了这些弱动词以外的那些声母而组成的那个词汇呢，我们把它动词呢，我们把它称之为强动词。 예, 크게 보면 이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는 강동사에 대비하여 불규칙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那么不规则动词和弱动词呢，与那强动词相比的时候呢，它的一个特点就是那不规则。 그러므로 이와 같이 후음 문자와 또 양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들은 이 강동사의 변화 형태를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약간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所以呢是这些喉音带着喉音的，或者是这种弱势的这种声母呢针对其强动词呢，那我们可以看到有一些去波动和变化。 지금부터 이 후음 문자와 양문자가 포함된 불규칙 동사와 또 약동사의 그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去了解一下这些不规则动词和弱动词的它们的一些变化有何等的变化。 먼저 불규칙 동사입니다. 首先是不规则动词。 불규칙 동사 가운데 동사란 이 세 개의 동사를 이루는 세 개의 자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후음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不规则动词呢，那就在其基本的三个这个声母当中呢，只要出现哪怕是一个有其出自于喉音的话呢，它就属于不规则动词。 제가 이 순서를 히브리어를 쓰는 순서에 따라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번호를 매긴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注意的部分就是说，我在这里编这个1、2、3呢，是照着希伯来语的其词汇念的一个顺序而标上的。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의 자리에 이 네 개의 후음 중 하나가 오게 된 동사를 불규칙 동사이지만 이것을 제1 후음 동사라고 부릅니다. 我们把在这个最基本的1、2、3这个顺序当中，如果这些喉音出现在第一这个位置上，那我们就把它称之为第一喉音動詞。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에 자음의 자리에 이 네 가지 후음 문자 중에 하나가 오게 된 것을 제2 후음 동사라고 명명합니다. 如果在编号为第2的这个位置上呢，如果在4个喉音声母当中有一个是出现在第2这个位置上的话呢，我们把它称之为第2喉音动词。 그리고 이 세 번째 자음의 자리에 이 네 가지 후음 문자 알렙, 해, 헷, 아인 중에 하나가 오게 된 동사를 제3 후음 동사라고 부릅니다. 而在编号为第3的这个位置上出现这4个喉音当中的一个声母，那我们把它称之为第3喉音动词。 이와 같이 명명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明白这些刚才所分享的所区分的分类的内容。 그 예들을 이제 제가 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来举例说明。 먼저 제1 후음 동사입니다. 首先是第一喉音动词。 제1 후음 동사는 아마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又叫阿玛德。
마드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 개 이 동사 가운데서 이 동사 단어 가운데서 후 문자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大家能不能在这一词汇当中发现一个喉音声母呢？ 이 네 개의 후 문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也许这4个喉音当中的一个呢，出现在这个词汇当中， 예, 바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아인입니다. 就是在第一个位置上的 아인。 그러므로 아인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자리에 후음 네 개 중에 하나 어떤 것이든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1 후음 동사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因为在这一位置上呢，出现其4个喉音当中的一个，所以呢，我们把它称之为第一喉音动词。 다음은 샤하트란 동사입니다. 然后是动词 shahat。 첫 번째 경우는 그가 서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가 살육을 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那么第一个单词呢是他站立的意思。那么现在我所看到的这个词汇呢，他杀戮。 이 두 번째 단어에서 여러분들 이 네 개의 후 문자 중에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在第二个词汇当中，大家能不能发现其4个喉音当中的其声母呢？ 예, 이 두 번째 자음 자리에 헤트, 해가 아니라 헤트입니다. 헤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在第二个位置上可以发现其有 hit。 그러므로 이것은 제2 후음 동사라고 불리게 됩니다. 那我们就把它称之为第二喉音动词。 다음 세 번째 단어입니다. 然后是第3个词汇， 예, 샬라입니다. 就是 shala。 이거 지우고 쓰겠습니다. 샬라입니다. 샬라인데 여기서 후음 동사, 후음 문자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那么在这里，大家观察一下，有哪个其喉音的声母出现呢？ 예, 이 마지막 자음이 역시 헤트로서 후음 문자 4개 중에 하나입니다. 就是呢，最后的一个声母就是 hit， 就是其4个喉音当中的一个。 그가 보냈다라는 칼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가 보냈다. 也就是说他差遣了，也就是说car动词的完成时态的第3人称男性单数。 이 세 번째 자음 자리에 후음 가운데 하나인 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3 후음 동사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那么在其可以看到第3这一位置上呢，就有这个喉音当中的一个，所以呢，我们把它称之为第3喉音动词。 네. 이제 제 약동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我来说明一下有关弱动词。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이 세 개의 자음 자리에 어느 곳에든지 양문자 알렙, 해, 눈, 와우, 요드, 와우 이 5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약동사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就在词汇当中，其出现 alep he nun yod wow 或者是 bab 的话呢，也是一种弱动词。 네, 이제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可以举例来说， 아칼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有动词 akar， 그가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他吃了。 그가 먹었다. 그래서 칼의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它是 car 动词完成时态第3人称男性单数。
여기에 첫 번째 자음 자리에 알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那么第一个声母位置上呢有 alef， 그러므로 이것은 양문자 가운데 양문자가 이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특히 알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약동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명명합니다. 페알렙 동사라고 부릅니다. 페알렙 동사입니다. 那么在这里有其弱动词其 alef 所以呢，我们把它在它出现在词汇的第一个这个位置上，我们把它称之为 pe alef 动词。 네, 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페를 먼저 쓰고 알렙 동사 표시합니다. 페알렙입니다. 把它称之为 pe alef 动词。 왜 이것을 페알렙 동사라고 부르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为什么把它称之为 pe alef 动词呢？我再一次做一个说明。 여러분 우리가 동사 강동사의 경우 지금까지 강동사를 설명했었는데 강동사의 경우 7가지 형태의 동사를 분류했습니다. 칼, 리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就是那么强动词当中的7个类型，从卡尔动词开始的7种类型。 그때 그 이름들은 사실 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其实都是从 par 这个动词当中起源的。 이 팔이라는 동사에서 칼 경우 가볍다고 그래서 가볍다는 의미의 이 칼을 별칭으로 붙였는데 본 이름보다 별칭이 더 쓰이게 된 것입니다. 这 car 呢是一种别名哈，但这个别名呢比起原名呢还更流行了。 나머지 니팔,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은 고스란히 이 팔 동사를 담고 있습니다. 所以呢，不管是其尼帕尔、皮尔、普尔这等等呢，它们都是带着这种 par 这个词汇的语音。 기본적인 동사의 7가지 형태를 명명하는데 이 팔 동사가 쓰였다는 말입니다. 也就为了命名其7个基本动词，它的起源是它使用了 par 这个词汇。 네, 이제 약동사를 명명할 때도 이 팔 동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那么在命名这弱动词的时候呢，也同样使用这个 par。 이 팔 동사의 경우 페가 첫 번째 오고 아인이 두 번째 오고 라멧이 세 번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 par 这个动词当中，我可以看到其顺序呢是 pe 和 ain rame。 네. 그래서 이 페라고 말할 때는 자음의 첫 번째 자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pe 那就是声母的第一个位置。 또 아인이라고 부를 때는 자음의 두 번째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那么 ain 呢，它象征着其声母的第二个位置。 그리고 라멧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세 번째 자음이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rame 呢，就说它是第三个声母的意思。 그러므로 페알렙이라는 것은 자음의 첫 번째 자리, 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리에 알렙이라고 하는 양문자가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那 pe alef 呢，就是说 pe 就是那第一个词汇，也就是说第一个声母第一个位置上的这样的意思。所以呢，在 pe alef 是说明它这个 alef 呢就处在一个词汇的头一个。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페알렙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고 또 첫 번째 자리라는 의미를 해서 요즘은 제1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제1 약동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也把它称之为第一弱动词。 그러나 제1 약동사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옛 명칭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但还是以以往传统的这种方式来去理解更为好。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대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那我们也是继续那么去使用。 그러므로 약동사를 명명할 때
먼저 나온 패는 첫 번째 자음의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所以在命名其弱动词的时候呢，就告诉我们 p 就是拿一个词汇的第一个位置。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금방 예로 들었던 아칼이라는 동사는 이 첫 번째 자음 자리에 알렙이 온다고 그래서 패 알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因为 akar 这个动词呢因为它是处在第一个位置上，所以说 p akar 动词。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再举个例子，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说异梦， 꿈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두 번째 자음의 자리에 요드가 왔습니다. 在第二个声母这第二个位置上呢有 yod。 두 번째 자리는 이름하여 알렙이라고 부릅니다. 把它称之为 aleb。 그래서 약동사를 분류할 때 알렙이라고 명명하면 두 번째 자음의 자리란 뜻이 됩니다. 所以在分类弱动词的时候呢，如果称之为 aleb， 那我们就应该知道是在第二个位置上。 아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인,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자음 자리에 요드가 왔기 때문에 아인 요드입니다. 那么一个是头一个呢是 ain， 然后是 yod， 所以呢我把它 죄송합니다. 아인 바브입니다. 아인 바브. 是 ain， 头一个是 ain， 然后是 babu， 所以把它称之为 ain babu。 아인 바브입니다. 하나 더 단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再举例子， 바라입니다. 바라， 그가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他创造了，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是使用在创世纪1章1节的。 여기서 세 번째 자음이 알렙입니다. 第三个声母是 aleb， 이것이 세 번째 자리에 쓰인 양문자입니다. 这是应用到第三个这一位置上的弱动词。 동사의 세 번째 자리를 우리가 간편하게 부르기를 라멧이라고 불렀습니다. 我们把那个动词的第三个位置呢，我们简单的把它称之为 ramek。 그러므로 이것이 약동사이며 어떤 게 분류되는지 그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라멧 알렙이라고 부릅니다. 我们把它称之为 ramek aleb。 라멧 알렙. ramek aleb。 세 번째 자음의 자리에 알렙이 와서 만들어진 약동사란 뜻입니다. 也是第三个位置上呢，就有 aleb， 所以形成了弱动词。 이제 이름들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我把这些都跟大家来分享。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그리고 약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那有关不规则动词的按着种类是如何把它发音，还有弱动词的这个按照其种类呢又有如何的发音这方面我们一起来分享。 이제 이러한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들이 강동사와 달리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这些呢都有一些什么样的变化？为什么与那强动词的不同？ 그러기 앞서 먼저 한 가지 약동사와 불규칙 동사와 약동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던 알렙과 해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首先我们来解释一下在不规则动词和弱动词当中都出现的这 aleb he 进行说明。 불규칙 동사에 알렙, 해, 헤트, 아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那么这不规则动词当中有 aleb he het ain。 그리고 약동사에는 양문자가 있었는데 양문자에는 알렙, 해, 눈, 요드, 바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那么在其弱动词当中有 aleb he nun bab yod。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알렙과 해가 불규칙
동사를 이루는 후문자도 되고 또 약동사를 이루는 양문자도 된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么我们在这里可以看到，不谓之动词当中的 alep he 呢，也同样也可以成为弱动词的 alep he。 그러므로 세 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를 알렙이나 해를 가지고 있는 동사는 불규칙 동사로 분류될지 약동사로 분류될지 의문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在形成一个词汇的1、2、3当中，如果出现 alep he 的话呢，那我们同样在这里就有个困惑，它是属于不规则动词呢，还是弱动词？ 그래서 그 경우들을 히브리어의 실제적인 발생 빈도들을 살펴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표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这就我来展示一下一个图表呢，来更加容易的来去接近和理解。 먼저 불규칙 동사에 보면 우리가 구분하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首先是不规则动词呢，我们把它分为3个部分。 히브리어식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从右到西的我来写，从右到左的来写。 제1 후음 동사, 这是第1后音动词， 제2 후음 동사, 第2后音动词， 그다음에 제3 후음 동사가 있었습니다. 第3后音动词。 제1 후음 동사에는 모든 후음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第1后音动词呢，或者所有的后音都可以出现。 그래서 먼저 후음 문자 알렙이 올 수가 있고 首先它会有其后音 alep， 해가 올 수 있고 也有可能是 he， 그다음에 헤트가 올 수 있고 也有可能是 het， 아인이 올 수 있고 也有可能是 I。 마지막으로 후음 문자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후음 문자와 똑같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음 문자로 취급하는 래쉬가 있습니다. resh 它虽然不是喉音，但呢它也按照喉音来把它处理。 그러면 실제로 후음 문자는 아니지만 후음 문자 같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후음 문자와 함께 다루고 취급하는 래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虽然它不是喉音 resh， 但是它呢它却有其喉音的变化。 그러므로 제1 후음 동사에는 알렙, 해, 헤트, 아인, 래쉬가 다 올 수 있습니다. 所以在第1喉音动词里面呢，会出现 alep 或者是 he 或者是 het ain 或者虽然不是喉音，但按有喉音变化的 resh。 다시 말씀드리면 알렙, 해, 헤트, 아인, 래쉬가 첫 번째 자음에 와서 다 제1 후음 동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这些 alep he het ain resh 呢，它会出现在词汇的第1个位置上，形成第1喉音动词。 다시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동사의 이 첫 번째 자리에 알렙, 해, 헤트, 아인, 래쉬가 다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在形成这个组成这个3个声母的这个词汇当中，第一个位置上呢，会出现这 alep he het ain resh 当中的任何一个。 두 번째 자리에도 이 5개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那么第2个这个位置当中呢，也会有可能来出现这个5个当中的一个。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이 세 개의 문자만 오게 됩니다. 而在第3个这个位置上呢，只有这3个声母的出现。
여기 실제로 와야 될 알렙과 이 레쉬는 쓰인 용례가 없습니다. 那 Aleph 和 Resh 呢，在第三个这个位置上呢是不被使用的。 그러므로 간단하게 불규칙 동사의 제1후음 동사, 제2후음 동사, 제3후음 동사 가운데는 모든 양문자들이 다 첫 번째 자리든 두 번째 자리든 세 번째 자리든 다 올 수 있지만 세 번째 자리에는 알렙이 오지 않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과 레쉬가 와서 후음 동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所以呢，在这里呢，有关第一喉音动词和第二、第三喉音动词当中呢，大家要记住的是，第一、第二、第一、第二式都是一样的但在第三喉音动词里面呢，Aleph 和 Resh 呢是从不出现的。 다음은 약동사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下面就我们一起来讲明有关弱动词。 약동사의 경우 페, 아인, 라멧 또 어떤 경우는 1, 2, 3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有 P, I, Lamed 也可以把它我们用1、2、3来把它表现。 이것은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也就是第一个位置、第二个位置、第三个位置。 이 첫 번째 자리에 는 알렙, 헤트, 죄송합니다. 눈, 와우, 요드, 와우가 올 수 있고 해가 오지 않습니다. 해는 오는 예가 없습니다. 有 Aleph, Het, Nun, Wow 但在这里呢没有 He。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아인 자리 또는 두 번째 자리에는 양문자 가운데서 오직 요드와 바브만이 옵니다. 第二个 Ain 里面呢，我们可以看到只有 Yod 和 Ain， 只有这两个。 그러므로 알렙이나 해나 눈이 두 번째 오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leph, He, Nun 这些呢是都不存在的。 그리고 이 세 번째 자리, 라멧 자리에 오는 것은 알렙과 해만이 옵니다. 在第三个位置上呢，只有 Aleph 和 He， 여기 눈이나 요드나 밥은 오지 않습니다. 而 Nun、Yod、Yod 和 Bab 这些东西呢，这些词汇呢是不存在的。 오지 않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不出现的我就做这么一个标志。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좀 짚어볼 것은 알렙이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은 불규칙 문자와 동사와 약동사 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那么 Aleph 在头一个位置上，这与不规则动词和弱动词呢都是一样的，是在其第一个位置上。 그러나 이 세 번째 자리 여기 약동사에서는 라멧 자리라고 불렀고 불규칙 동사에서는 세 번째 자리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세 번째 자리에 알렙이 오는 것은 전부 약동사입니다. 但在第三个位置上出现这个 Aleph， 那这是个弱动词。 세 번째 자리에 해 역시 둘 다 올 수 있는데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여기에 점을 찍어줍니다. 이것을 마픽이라고 하는데 점을 찍어줘서 이것이 불규칙 동사임을 표시하여 줍니다. 那么这有关 he 呢，两者都有，但在不规则动词当中呢，即 he 呢，我们点一个点。 이 표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大家呢可以必须呢把这个图表呢给背下来。 이제 그러면 어떠한 변화들, 다시 말하면 모음의 이 불규칙 동사와 양문자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看一下在这个词汇当中韵母的一些变化。
첫 번째로 이 불규칙 동사들 또는 약동사들에서 같이 후문자나 약문자가 오게 될 경우들의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불규칙 동사의 경우입니다. 首先是我们不规则动词，我们看一下其喉音和弱弱动词当中所出现的哈。那首先我们看一下不规则动词。 우리가 그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샬라입니다. 샬라. 그가 보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他猜起来了。 그가 보냈다의 동사인데 이것을 미완료형 완료형 카알 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입니다.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它是卡尔动词完成结构的第三人称男性单数啊，我们把它改变成未完成时态。 미완료형 만든 것은 미완료형 틀을 이 자음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也就是把其未完成时态的框架呢，我们应用到这个声母当中。 네, 미완료의 틀은 요도 이로 이루어진 이와 시험은 아니고 그다음에 홀렘입니다. 它的框架就是由的来形成的 i 和 홀렘。 그런데 이 동사를 가만 보면 마지막 자음이 죄송합니다. 제가 해로 썼는데 헤트입니다. 最后的声母是 het。 그러므로 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후음 문자 다시 말해 세 번째 자음이기 때문에 제3 후음 문자입니다. 那我把它是第三喉音。 제3 후음 동사입니다. 후문자가 세 번째 들어가 있는 제3 후음 동사. 因为是它在第三个这个位置上。 이런 경우 이 미완료형의 특징인 홀렘이 O 발음인데 R을 선호합니다. 未完成时态的特点就 홀렘， 它在这里呢却表现出来 r， 그래서 이셜로가 되는 것이 이셜라가 됩니다. 它就成为 이셜라。 이것이 이 후음 문자가 들어감으로 오게 된 변화입니다. 这是因为有了喉音而带出的一种变化。 제가 선호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호한다라는 뜻입니다. 它更注重。 그러므로 우리가 강동사의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를 그 틀을 오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오 대신에 아가 등장하는 것을 이 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포착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么强动词未完成的单数男性单数呢，我们可以看到应该是 o， 但是呢这个 o 呢却转变成一个 r。 제가 포착이란 말을 설명드렸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我再强调。 이 틀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착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O 대신에 특징인 이 틀에 해당되는 O 발음이 R로 변했는가 하면 바로 마지막에 있는 후 문자 헤드 때문입니다. 为什么 o 呢改变成 r， 这是在其最后的一个子 he 所带出来的。 그러므로 우리가 제3 후음 동사를 알고 있을 때, 그 개념을 알고 있을 때, 미완료형, 칼의 칼 동사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의 특징인 O가 R로 바뀐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所以呢，当我们理解了第三喉韵动词的一些概念的话呢，那我们就能够理解 car 未完成时态的第三人称男性单数为什么从 o 转变成 r 这么一个结果。 이 불규칙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포착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所以呢，对此只要有了解的话呢，那我们就不会感到惊慌能够对此做一个解释。 이것이 히브리어를 읽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这就是我们在读希伯来语的时候的非常重要的内容。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마치 우주를 탐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我们读希伯来语呢，好比是探索宇宙。 우주를 탐험할 때 상식적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하게 됩니다. 探索宇宙的时候呢，总会带着很多一种假想的设想呢，来去探索的。 그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所以呢，去发现那些预想不到的一些有新的发现，这是在宇宙探索当中所必须的。 당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也会给人带来一种困惑。 그러나 그 현상이 또는 사건이 미리 예견된 것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예정된 계획에 따라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但如果事先对此有一个预料的话，那面对那些突如其来的，也就可以从容应对了。 그러므로 불규칙 동사나 또 약동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所以呢，针对不规则动词和弱动词，我们有一个正确的理解的话呢，那我们再去学习和读这些希伯来语的时候呢，也就会有一些准备了。 이제 약동사의 특징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有关弱动词的一个特征，再跟大家解释一下。 히브리 약동사에는 크게 약동사에 오는 변화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其弱动词的变化大的可以分为3个部分。 제가 영어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来用英文来把它表现出来。 첫 번째는 lose입니다. 那么第一个是弱词，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丢的意思。 이 한국에서 이 단어는 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실 제가 쓰지는 못하겠는데 실 잃어버린. 就丢失的意思。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동화되다라는 뜻입니다. 第二个意思呢是同化， 이것은 뭐 제가 쓸 수 있는데 동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同化。 그다음에 disappear 이것은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第三个是消失， 사라지다 이거는 뭐로 표현할까요? 망자로 할까요? 사라져버린 뜻입니다. 영어로는 크게 L, A, D가 되겠습니다. 那么从英文的词汇的头一个字母是 LAD。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한국의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소속되었던 미국의 프로야구팀 LA 다저스와 그 이니셜이 같습니다. 这个头一个字母呢，是与我最喜欢的那个棒球选手，韩国著名棒球选手所属的那个俱乐部的缩写是一致的。 제가 이제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来解释一下丢失。 네.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叫巴拉。 칼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卡尔动词的完成结构，第三人称男性单数。 근데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자음의 자리에 알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那么第三位置上有 알렙。 아까 우리가 표를 그릴 때 세 번째 자리에 알렙이 들어오는 것은 불규칙 동사의 경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那么 알렙 在处在第三个位置上的时候呢，它如果是不规则动词的话呢，是没有变化的。 그러므로 이것은 약동사의 경우입니다. 这是一个弱动词的情况。 그러면 이것은 라멧
알렙이 되겠습니다. 就 라믹 알렙， 세 번째 자음의 자리에 알렙이 왔다는 알렙이 왔다는 뜻입니다. 也就第三个声母位置上有 알렙。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발음되지 않고 대신 원래는 짧아야 되는데 긴 아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所以呢，它就不被发音，它原先是短的短音，但却变成长音。 이 경우 알렙은 자음으로서의 음가를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이 모음에 부속된 기능만 합니다. 부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所以呢，这个声母呢就失去其原有的价值，它只附属于韵母啊， 그래서 실제로 자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它也就丢失了作为一个声母的价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음 모음이라고 실제로는 모음으로 취급해 버리고 맙니다. 我们就把它直接就当做韵母来处理， 이 앞에 모음인 카메치에 부속되는 것입니다. 也就它附属于前面的韵母卡梅茨。 실제로는 있지만 전혀 모음으로도 자음의 가치도 잃어버렸고 모음으로 별도로 발음하지도 않습니다. 虽然它实际存在，但它却不发出它的音，它从属于韵母。 만약에 자음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모음에 부속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영어로 lost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所以其声母的价值消失是附属于这个韵母，我们把它称之为它失去了其声母的价值，我们所以呢把它称之为 loss。 다음은 나팔이라는 동사입니다. 然后是动词 napal， 칼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它掉下去了， 물건이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也就物件从上面掉下去了。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바꾸면 미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로 바꾸면 특징인 이와 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如果把它转变成未完成时态第三人称男性单数的话呢，那我们就应该添加其一和 o， 그러면 맞는다면 인폴이 되겠습니다. 인폴. 那它就成为 impol。 그러나 실제 형태에서는 눈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但在实际形态上呢，它会失去这个 nun 会消失。 이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폐에 동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됐다는 흔적을 남겼는데 바로 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중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它就被 폐所同化。那么在这里我们添加一个双重点。 이런 경우 동화되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assimilate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那么所以呢，英文是这么来标志，意思就是那同化了的意思。 세 번째 단어로 깜입니다. 第三个词汇 감。 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깜으로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那么这个呢，完全的消失。 그래서 우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의 disappear을 쓰게 됩니다. 所以呢，我们就用英文呢这么来表现，因为它消失了。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바브라는 것입니다. 它是 pop， 그래서 양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它就成为弱文字。 두 번째 어시밀레이트의 경우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눈도 양문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un 也是个弱文字。 이와 같이 양문자들은 그 자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든지 또 그 다음에 오는 자음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所以呢，它或有的呢，它被遗忘；有的呢被同化，被后来的那个韵母；有的呢完全的消失。 이 세 가지가 양문자가 포함된 약동사들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这些呢就成为包括在弱文字当中的弱动词。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변화들을 이 양문자들 때문에 그 단어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这三个部分的范畴呢的一些变化所带出来。 다음 시간에는 이 양문자가 들어간 약동사와 또 불규칙 동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下一章呢，我们继续会去解释一下其弱动词和不规则的这些部分。 이상으로 히브리어 강의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此来结束今天的希伯来语的第11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